네, 이슈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 증시가 연일 하락세인데 저가 매수 기회로 접근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00을 깬 상황에서도 개인들은 순매수에 대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급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락장에서 항상 봐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애국자라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증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칭찬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 봐진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하락기 항상 개인들은 매수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초반에 브리핑에도 나갔지만은 올해 5월 들어서 개인들은 2조 원이 넘는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래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은 2020년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증시에서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1,439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개인들은 7조 8천억, 그러니까 7조 9천억 가량이 되는 금액들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조 7천억,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이 넘는 매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였던 그 비교를 해드리듯이, 사례를 말씀드리듯이 항상 증시 하락기에 개인들은 항상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개인들은 5월달 들어서 2조가량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반대로 예상하시겠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1조, 그리고 기관 한 1조 2천억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종목별로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도 그리고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페노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시장 전체적으로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은 종목들 다 팔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HTS 상에서 보고 있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수하게 전부 매도가 아니라 매수와 매도 금액을 뺀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가 우위를 보이는 것도 맞지만은 또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외국인들이 증시 하락기에 삼성전자와 그리고 LG화학을 사고 있다. 외국인도 어찌 보면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종목별로는 현재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비슷한 아이디어로 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시장 하락기에 저가 매수를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적극적인 어떤 시장 참여 이런 것들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시장이 영원히 하락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이 또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시장 상승기로 전환됐을 때 이 지금의 초심을, 지금의 어떤 전략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개인들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가 매수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이 매수한 종목들을 좀 끈질기게 유지를 하면 좋을 텐데 반등이 나올 때 일찌감치 매도로 대응한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증시 하락기에 저가 매수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아마 손절 물량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증시라는 것들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가 수익이 나면은 또 누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가 매수는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된다면 그때 가서 조금 끈기 있게 종목들을 보유를 하게 되면서 손실 보전보다는 아무래도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외국인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 이건 잘하는 부분인데 다만 수익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아쉬움을 표현하셨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요. 증권사들이 주요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증권사들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행보를 좀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도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종목들의 주가도 하락을 하게 되고,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목표 주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리포트했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할수록 아무래도 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가격 변동에 의한 조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전체적으로 다 가격 변동에 의한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실적이라든지 업황이 좀 변했을 때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최근에 종목을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서두에 앵커님께서 브리핑하셨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일단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게 되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BGF 리테일은 상당히 잘 나가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2분기 연속 어니쇼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어찌 본다라면 실적이란지 업황이란지 어떤 기업의 내용이란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조정을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제외를 하고 단순히 이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많다는 점들도 좀 착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서두에 이미 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표 주가와 이거 주가 같은 괴리가 상당히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축소시키기 위한 조정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한 이유는 실적에 대한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 지표 있죠. PR인지 PBR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하는 지표들인데, 실적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여기에 대한 투자 지표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 투자 지표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상향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의견 자체, 목표 주가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가격 괴리,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 조사 결과 향후 6개월 이내에 주식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투자자의 비중이 52%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긴축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투매에 동참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증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미 국내도 많이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인 여건은 많이 좀 위축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증시 거래 대금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내 종목의 어떤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심리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최근과 같이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또 반대로 투자 심리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서두에 거래 대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좋으면은 이게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지만은 반대로 시장이 조금 안 좋거나 위축이 돼 있다라면은 이 매매가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것들을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고 좀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투자 심리 위축이 동조화가 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반대의 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시장이 언제나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이 있으면은 하락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점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투자심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에서 그 미국 개인 투자자협회의 어떤 투자심리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2009년 3월이 그때 당시에 증시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투자와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개인 투자 심리가 제일 안 좋을 때, 진짜 바닥일 때, 이때가 진짜 말 그대로 증시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점을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섣부른 손절이라든지 그리고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겁이 나신다라면은 지금은 최소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2009년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버텨야 되는 구간들이 있고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악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재들에 대해서 이 가격 조정이란지 그리고 가격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쟁이처럼 찍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2531포인트에 딱 찍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증시에서 나올 만한 악재들과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 충분히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그리고 너무 안 좋게 올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종목들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 중에 1위가 또 기아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개인들은 왜 이렇게 주가와 반대로 가는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증권사 또 많은 전문가들의 추천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엇갈린 수급 양상은 왜 나타나는 겁니까? 네, 저도 앵커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개인들만 이런 패턴을 보여야 될지 참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그걸 알면서도 항상 증시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이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누군가 산다라면은 또 누군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아무래도 자금력이라든지 그리고 정보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개인들이 외국인이란지 기관 쪽에는 좀 아직까지도 붙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반된 패턴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기아라는 종목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월 10일 이후에 저가 매수는 상당히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부터 기아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전반적으로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3월 30일 날 3월 30일 날 전형적으로 매도가 전환이 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손절하신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계속 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또 이게 언젠가는 매도로 전환이 될 건데 이런 매도로 전환이 됐을 때 또 개인들이 또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 외국인에서 개인으로 이런 손바뀜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상당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어폐가 있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적어도 좀 이기적인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기아와 같은 패턴을 만드는 종목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S오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G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HTS는 모두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종목별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아와 같은 패턴으로 S오일이란지 한국항공우주는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과 그리고 개인들은 반대로 보이는 패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HMM이 또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섣부른 또 빠른 매도를 하셔가지고 또 기아와 같은 그 패턴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결론을 내보자면은 참 앵커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패턴이 뭐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개인들은 외국인과 기관 대비해서 정보력이라든지 수급의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의 시장 상황을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야 많이들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당시 하락장에서 투자자들의 동향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은 1997년 외환위기는 제가 고등학생 때라서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식시장에 참여한 게 2007년부터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아직도 생생히 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건 여전히 똑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당시에 또 한 가지 또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관은 매수에 개인과 매수에 동참했다는 것들,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들은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다는 점, 이거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당시에 9월 1일부터 892포인트 바닥을 다질 때까지 개인들은 2조 4천억, 기관은 4조 3천억 정도 매수를 당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이 금액에 반대되는 금액을 매도를 했다는 점이 또 특징적이고요. 그런데 그 10월 27일 날 코스피가 829포인트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개인들은 안타깝게도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매도로 전환이 됐고 이 1,400포인트까지 갔었던 4월 3일까지 보게 되면은 개인들은 2조 7천억 가량 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반대로 4월 30일까지 10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게 되면 또 외국인들은 4조 3천억 가량 매수를 하게 되면서 지수 상승도 견인했었던 이런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은 아무래도 이 과거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이게 다른 매매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수익이 나는 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제가 앞 질문에서 좀 이기적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을 보든지 아니면 기관을 보든지 참고하시면서 우리 개인들이 퍼스트 무버가 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서 눈치를 잘 살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는 쪽으로 빠르게 따라붙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외국인 기관을 맹신하라는 건 아니고요. 맹신하라는 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사례를 좀 참고하시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본인 각각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서 좀 참고 자료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락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그럼 개인들을 위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현금이 있으시다면 현금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가 매수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가 매수 하고 있으신데 저는 그거 참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승이 나올 때 좀 빠른 매도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런 문제들이 조만간 증시에 선반영될 거라는 거는 아마 앞으로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과거에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시도그랬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과거 사례를 참고해 봤을 때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 물론 지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버티시고요. 잘 버티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섣부른 손절은 하지 말자. 섣부른 매도는 하지 말자. 이 말씀 좀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잘 버티세요. 버티시면 분명히 시간이 지났을 때 6월달, 7월달이 되고 하반기에 갔을 때는 분명히 지금 이 버텼던 것들이 수익으로 분명히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잘 버티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